오늘 살펴볼 작품은 여성 주인공 정수정의 무용담을 그린 소설 정수정전입니다. 수정이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앞부분의 줄거리. 송나라 병부상서 정국공은 혈육이 없어 근심을 하다가 뒤늦게 딸을 낳고 이름을 수정이라 하였다. 정국공은 장승상의 아들 장현과 수정의 혼약을 맺는데 이때 정국공을 모함한 진양으로 인해 정국공은 귀양을 가아 죽고 부인 양씨도 숨을 거둔다. 혈혈단신이 된 수정은 남장을 하고 무예를 닦아 장원급제를 하고 한림학사가 된 후 부친의 원수인 진양의 악행을 폭로한다. 대원수가 된 수정은 국적의 침공을 물리치고 개선을 하는데 임금은 수정과 장현을 부마로 삼으려 한다. 이때가 대업 29년 이른 봄이었다. 임금이 각도의 제후와 문무백관을 모아 조회할 때에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청주 정수정이 아직 부인을 맞지 않았고 진맥에 한 공주가 있으니 수정을 부마로 삼고자 한다.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신하들이 일시에 분부가 지당하다 아뢰었다. 이에 임금이 정수정을 불러 이 사연을 말하였다. 정수정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분부를 들으니 홍비백 사나여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엎드려 아뢰었다. 신이 미천한 몸으로 어찌 금지옥엽의 배필이 되겠습니까? 만만불가하오니 폐하는 살피어 분부를 거두시어 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였다. 공주를 경에게 시집 보내려 함은 짐의 두터운 뜻이다. 이렇게 사양함은 짐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니 다시 고집하지 말라. 그리고 장현을 불러 말하였다. 짐에게 누이가 있는데 나이 18살이다. 경이 비록 취처하였지만 벼슬로 보면 좋기 두 아내를 둘만하니 사양하지 말라. 장현이 황공하여 사운하고 물러났다. 임금이 조회를 파하자 정수정이 장현과 함께 예부상서 맹동현의 집에 와서 술을 먹으며 한담을 나누었다. 맹공이 말했다. 두령이 공주의 배필이 되어 부귀를 누리게 되었으니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현은 허어 웃으며 말했다. 재상으로 다시 부마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어찌 축하를 받을 일입니까? 장현이 정수정을 돌아보며 말했다. 군우는 장차 어찌하려 하시오? 정수정이 마지못해 대답했다. 처자가 있는 자도 오히려 면치 못하는데 나 같은 호라비가 어찌 피하겠습니까? 중간 부분의 줄거리. 수정은 천자에게 남장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고자 하였다. 정수정이 표를 지어 올렸다. 이부 상석혐 병마도 총독 청주 정수정은 머리를 조아려 100번 절한 후에 표를 올립니다. 신의 나이 11살에 아비가 절강의 유배지에서 죽으니 혈혈한 아녀자의 몸으로 의탁할 곳이 없어 스스로 외람된 생각을 하여 천지를 속이고 음양을 바꿔 입신양명하였습니다. 이는 원수 진량을 베어 아비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는데 천만 뜻밖의 천한 신을 공주의 배필로 삼으려 하시니 감히 끝까지 속이지 못하여 진정으로 아뢰니 신이 임금을 속인 죄를 밝히소서. 또 아비 살아계실 때 장현과 정혼하여 납체를 받았으나 신이 본적을 감추었기에 장현이 이미 원씨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신은 이제부터 규방에서 홀로 늙고자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는 살피소서. 임금이 다 읽어보고 크게 놀랐으며 만조의 신하들도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 임금이 장현을 불러 정수정의 표를 보이고 말하였다. 경이 이전에 정수정과 언약한 적이 있느냐? 장현이 대답하였다. 아비 생시에 정훈과 정혼하여 빅물을 전하였으나 그 사이 혼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정수정에게 물었더니 수정이 제 누이가 죽었다고 하기에 신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정수정이 유명을 바꾸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임금이 서한을 치며 말하였다. 이런 여자는 참으로 고금에 드물다. 그러고는 표에 비답을 내렸다. 경의 표를 보니 비답에 내릴 말을 생각하지 못하겠다. 부모 형제가 없는 규중의 연약한 여자로서 기특한 생각을 내어 가문을 일으키고 원수를 갚으려 만리 전쟁터에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큰 공을 세워 돌아왔으니 이는 활적 장정이라도 못할 일이다. 한낱 여자로서 이런 일을 하여 빛나는 이름이 천하에 진동하였다. 짐이 그 재주를 사랑하여 부마로 삼으려 했는데 이제 정체가 드러나니 도리어 국가의 불행이로다. 군신은 부자와 마찬가지니 청지할 필요가 없다. 경등의 온사는 짐이 맡아서 추진하겠다. 모든 직임은 환수하고 청주는 시급을 삼아 둘 것이니 그리 알라.
정수정이 비답을 보고 다시 표를 올려 혼사와 시급을 굳이 사양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허락하지 않으니 정수정이 마지못해 입궐하여 사은하였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천자는 수정을 용서하고 수정을 장현과 혼인하게 한다. 호왕이 침공을 하자 수정은 대원수로 장현은 중군장으로 출전하는데 군량 운반 과정에서 장현이 실수를 하고 만다. 정수정이 소와 양을 잡아 3군을 잘 먹인 후에 또한 술을 내어와 마시며 술에 취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라 좌우 군사에게 중군장 장현을 끌고 오라 호령하였다. 무사가 쇠사슬로 장현을 올가매어 장대 아래에 데리고 왔는데 장현은 무릎을 꿇고자 하지 않았다. 정수정이 크게 화내며 말했다. 도적이 국경을 침범하여 임금께서 근심하면 나에게 도적을 막으라 하셨다. 내가 임금의 명을 받아 밤낮으로 근심하는 차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막중한 군량미를 때에 맞추어 대령치 않았는가? 대장의 명령을 어긴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군법에는 사사로움이 없으니 그대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무사를 명하여 장현의 목을 베라 하였다. 장현이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내가 비록 용렬하지만 그대의 남편이다. 소소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군법을 핑계로 남편을 곤욕하는 것이 여자의 도리인가? 이 말을 들은 정수정이 항복을 받으려는 뜻이 더욱 강해져 짐짓 꾸짖었다. 그대는 일이 돌아가는 형세를 모르는구나. 국가의 중심을 맡았으니 그대는 이미 내 수하에 있는데 그대가 법을 어겼다면 어찌 부부의 의리에 구애되어 군법을 어지럽히겠는가? 그대가 나를 초계같이 여기는데 나 또한 그대 같은 장부는 원하지 않노라. 하면서 무사를 재촉하였다. 이런 지경에 이르자 장현이 대답할 말이 없어 다만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수만석 군량미를 육로로 운반치 못하여 강으로 옮겼는데 순풍을 만나지 못하여 늦었을 뿐이요. 어찌 나의 죄라고 할 수 있겠소. 장수들이 또한 사세가 그렇다고 하면서 간절히 말렸다. 정수정이 말없이 한참을 있다가 말했다. 명령을 어긴 죄가 작지 않으나 여러 사람의 안면을 보아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정수정이 무사에게 곤장을 치라 재촉하여 10여 대에 이르자 끌어내라 분부하였다. 이날 회군하여 황성으로 가다가 강서의 지경에 이르자 한복을 불러 말했다. 여기에서 진량이 유배가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한복이 말했다. 수십리 됩니다. 정수정이 분부하여 철기를 거느려 진량을 결박하여 오라 하였다. 한복이 명을 듣고 나는 듯이 가서 진량의 적소에 바로 돌입하여 내실로 들어갔다. 진량이 대경하여 시중 들던 노비에게 연고를 묻는데 한복이 칼을 들어 노비를 베고 초당에 달려들어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결박하였다. 진량이 혼비백산하여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다만 살려달라 애걸하였다. 한복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군사를 재촉하여 본진으로 들어와 정수정에게 고하였다. 정수정이 장조를 좌우에 벌려 세우고 진량을 잡아들여 장대 아래 꿀린 후에 노기가 크게 일어나 전날 아버지를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하였다. 진량이 이때를 당하여 어찌 변명할 말이 있으리요. 다만 슬피 빌며 말했다. 생이 지은 죄는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대원수가 생명을 아끼시는 넓으신 덕으로 잔명을 살려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정수정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 너는 나와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이다. 어찌 살기를 바라느냐. 무사를 명하여 빨리 베라 하니 이윽고 진량의 머리를 바쳤다. 정수정이 상탁을 배설하여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상을 배설하고 나라에 첩서를 올려 진량을 죽여 원수를 갚은 일에 대해 죄를 청하였다. 장현은 본부의 병사를 거느려 바로 본주인 기주로 돌아가라 한 뒤 대군을 몰고 경사로 향하였다. 여러 날 만에 경성에 이르자 임금이 백관을 거느려 심리 밖에 나와서 대원수 정수정을 맞으며 손을 잡고 노고를 위로하였다. 뒷부분의 줄거리. 이후 수정은 자연과 화해를 하고 여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75세의 나이에 승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을 포함한 작품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송나라 병부상서 정국공은 혈육이 없어 근심을 하다가 뒤늦게 딸을 낳고 이름을 수정이라 하였습니다. 정국공은 장승장의 아들 장현과 수정의 혼약을 맺는데 이때 진량의 모함으로 인해 정국공은 귀양을 가축고 부인 양씨도 숨을 거둡니다. 혈혈단신이 된 수정은 남장을 하고 무예를 닦아 장원급제를 하고 한림학사가 된 후 부친의 원수인 진량의 악행을 폭로합니다. 대원수가 된 수정은 북적의 침공을 물리치고 개선을 하는데 임금은 수정과 장현을 부마로 삼으려 합니다. 이에 수정은 남장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비는데
천자는 수정을 용서하고 장현과 혼인하게 합니다. 호왕이 침공을 하자 수정은 대원수로 장현은 중군장으로 출전하는데 군령 운반 과정에서 장현이 실수를 하자 수정은 장현을 참수하려 하지만 주위의 만류로 곤장으로만 다스립니다. 적군을 물리친 수정은 진량을 처단하여 부친의 원수를 갚고 금이 환영합니다. 이후 수정은 장현과 화해를 하고 여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75세의 나이에 승천합니다. 결국 이 작품의 주제는 정수정의 고난 극복과 영웅적 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성 주인공 정수정의 시련과 고난 극복 과정, 무용담 등을 그린 여성 영웅 소설이자 군담 소설입니다. 정수정은 가정의 어려움이 닥치자 남장을 하고 과감히 남성 위주의 사회에 뛰어들어 장원급제를 이루고 국가적인 공을 세우죠. 이 과정에서 남장은 정수정이 여성이라는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어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남장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임금은 정수정을 대원수에 임명하는데 이러한 점은 정수정의 영웅적 능력을 사회적으로 공인받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정수정이 대원수로서 중군장인 남편 장현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내고 가문의 원수를 갚는 장면에서는 여성 주인공 정수정의 영웅적 면모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정수정이 여성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남성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큰 공을 세우는 것은 조선 후기 여성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자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장을 한 여성 주인공이 영웅적 능력을 펼치는 이야기를 담은 군담 소설로 정수정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볍게 듣는 고전 문학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